Previously. 저희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치열하게 막 싸우고 이러다가 갑자기 승부가 짠하고 나니까 갑자기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아물 때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약이겠죠.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깜짝 발표를 또 이재명 후보가 한 게 있습니다.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 방침을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이제 2030 표심을 노린 이른바 소확행 공약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한 1년쯤 연기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당에 그런 요청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상화폐 TF팀 멤버입니다. 아, 그러세요? 그래서 쭉 네. 이제 당내에서 당내에서. 논의를 참여해왔죠. 당내에서는 과세를 지금 할 수가 없는 형편이다. 왜냐하면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근거라든가 여러 가지 보호책 또 그리고 만약에 일정한 거래 질서를 위반할 경우에는 어떤 제재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가상화폐는 선량한 저 벌판에 그냥 내던지고 보호책은 아무것도 마련 안 하고 세금만 걷겠다. 그거는 제가 볼 땐 좀 심하게 말하면 도둑놈 신고예요? 그렇죠. 아니 그게 보호는 안 하고 자기 할 건 안 하고 세금만 걷어가겠다 한다면 누가 그걸 국민이 그래요. 나 돈 벌었으니까 내놓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 이재명 후보가 한 것이 반드시 2030에 그들이 표심받기 위해서만 한 것이 아니고 하기에는 너무 무리하게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가상화폐 문제가 뭐 꼭 2030 표심만 노린 거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뭐 당내 전반적인 그 의견에 저는 그 흐름에 따른 것이다라는 저는 말씀이시네요. 이재명 후보가 아주 적절한 걸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뭐 가상화폐 투자를 2030 젊은 청년층에서 많이 했다고들 하니까 이번 대선을 2030 표심이 가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2030 특히 남성들을 겨냥한 그런 메시지들을 최근에 좀 많이 내놨어요. 예를 들면 여성가족부를 평등가족부로 계층하자든가 아니면은 무슨 반페미니즘을 주장하는 그런 글들을 같이 공유를 한다든가 뭐 이런 행보를 했는데 여성의 입장에서도 여성이라고 특별히 배려받는다는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청년들의 마음을 얻는데 이런 행보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재명 후보가 20대, 30대 남성들을 만나보면 일부는 여성들과 비교할 때 차별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심지어 나가서 이제 반페미니즘을 가거든요. 20대 남성들이 갖고 있는 울분의 본질은 자신들이 사회에 여러 가지 부딪히고 전에 선배들이 했던 거를 하지 못하는 그런 거에 대한 좌절감, 실망감, 낭만감이 표출되는 어쩌면 삐뚤어진 시각이지 그에 영합해서 2030 남성들이 여성 혐오 이렇게 하는 거를 하는 거는 기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일부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후보들 중에서도 그런 비슷한 행보를 보이는 경우가 윤석열 후보도 있죠. 하고 이렇게 후보도 했고 또 이준석 당대표도 하고 그러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2030의 표가 말하자면 부동표가 많으니까 그걸 얻기 위해서 그들이 내거는 주장을 받아들이자 하는데 그거는 정말 못된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재명 후보가 어떤 그런 행보나 메시지를 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페미니즘 정부를 표방했다가 이대남들의 지지를 잃어버렸다. 그런 판단 때문에 그렇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문재인 정부가 페미니즘을 내걸었으면 그걸 제대로 확실하게 했나요? 부족한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페미니즘을 내건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내걸었는데 그걸 완전히 잘 못하고 하는 게 부족한 게 여전히 있는 것이 성찰하고 그러면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쪽에 방점을 찍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페미니즘을 내걸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감 또는 불공정 이런 거에 대한 반감으로 2030 남성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는 반페미니즘을 걸어야 되겠다. 극단적 남성 우월주의, 마초 같은 생각, 스트롱맨 뭐 이런 거처럼 이렇게 우쭐거리는 것은 만약 그런 일부 풍조가 있다면 그에 대해서 따끔하게 얘기를 하고 선배라면 후배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그랬어야죠. 이재명 후보뿐만이 아니라 여야 후보 또 이제 정치인 공이 그래서는 안 청년 세대들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다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 졸업할 때처럼 일자리가 몇 개 있어서 선택해서 갈 정도의 상황이 아니고 지금은 그전 선배들처럼 계층 상향 이동이 안 되고 고착화되고 이런 거로 인한 좌절감, 분노 이런 것들이 아마 엉켜서
또 여혐까지 막 나가고 있는 삐뚤어진 거 있는데 그건 극히 일부일 뿐이고 그 일부의 삐뚤어진 시각은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해법은 네. 일자리를 많이 늘려주고 네. 격차를 줄여주고 불평등 그들이 상향 이동을 돕게끔 지원해주고 이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해법이지 남성들이 내가 나갈 길이 여자들이 가로챘기 때문에 군 가산제 없애고 내 취업기를 막 가로챘기 때문에 여성들에 대한 얘기가 주는 그런 것들은 다 철폐하고 이런 주장들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여야 공이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다 20대한테 인기가 없어요. 그리고 20, 30대 여론조사를 해보면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는 그런 비율도 굉장히 높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니까 누가 네. 믿음직하게 갑니까? 어떤 때 겨우 이제 말하자면 구미에 맞는 듯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 2030의 젊은이들의 본질적인 거를 긁어주지 않고 있고 그냥 사탕발림이나 하는데 그거는 아닌데 그런 사람들한테 누가 믿음이 가겠습니까? 믿음이 가야 지지도 가고 저기도 하겠죠. 긍정성으로 승부해야 된다. 네. 네. 당의 공식 후보가 된 다음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아주 숨가쁘게 정책 관련된 그런 제언들을 연달아 내놓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입니다. 저희 재난지원금 금액을 말씀드린 기회가 있는데 최소 1인당 100만 원은 되지 않겠느냐. 100만 원은 되지 않겠느냐. 그걸 가지고 좀 논란이 있으니까 1인당 20만 원에서 25만 원씩 지급하기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는 재원을 마련할 방안이 없다. 맞서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당내에도 사실은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느냐 아니면 취약계층 또는 피해를 입은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두텁게 하느냐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후보가 주장한 거는 일반 국민에 대한 지원은 해야 된다. 국채를 발행해서 하는 게 아니고 초과세수, 더 많이 거둔 세금 중에서 하자는 명분인데. 근데 홍남기 부총리는 그 재원 마련을 할 수 없다라는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여당에서는 올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그 초과세수를 내년으로 납부 유예를 해서 이제 그걸로 지급을 하자는 주장인데 네. 그 납부 유예를 할 수 있는 그 법적 법적 요건이- 규정이 그거에 저촉된다는 거예요.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너 이리 와봐. 왜요? 돈이냐? 없어요. 야야야야야야야야야 너 왜 그래? 자꾸 거짓말 할래? 50조 원 재난지원금을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었으면 뭔가 민생에 대해서 하는 척 신용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합니다. 야야야야야야야야야 너 이리 와봐. 왜요? 돈이냐? 그러면은 홍남기 부총리가 여당에서 하자는 정책을 하기 싫어서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 방어를 하고 있다 이렇게 근데 보세요. 홍남기 부총리는 계속 재난지원금을 국민에게 일반적으로 지급하는 거는 반대를 해왔고 이 경우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본인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것과 부딪히는데 이제 아마 고민은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그냥 재난지원금이 아니고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 일상 회복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국가가 남은 세금으로 부담토록 하자, 국가가 하는 그 명분에는 반대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의원께서 보시기에 잘 운용하면은 그 재원을 찾아낼 방도는 있다. 법에 저촉되지 않고. 초과세수니까요. 네. 전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는 제 주장을 접고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다음에 길게 자주 할게요. 오적인가? 언론 개혁 반대 오적 신경 쓰죠. 댓글에 문자에 막 수백 통 수천 통 받지만 그래도 대충 읽어보거든요. 민주당이 지향하는 가치, 진보적 가치에 대해서 중심이 잡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